상관관계는 인과관계가 아니다. 진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말이죠. 근데 거기서 항상 이야기가 딱 멈춰요. 그래서 오늘은 거기서 한 걸음만, 딱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보려고요. 그럼 도대체 진짜 뭐가 인과관계를 만드는 걸까요? 네, 바로 이 질문. 이게 오늘 우리가 제대로 파헤쳐볼 문제입니다. 이게 되게 간단해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 여기에요, 세상을 보는 방식을 아예 바꿔버릴 수도 있는 진짜 놀라운 아이디어가 숨어 있어요. 한번 제대로 들어가 보죠. 자, 이 엄청난 질문의 답을 찾으려면요, 우선 아주 간단하고, 우리 모두가 겪어봤을 법한 그런 상황에서 시작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바로 두통입니다. 네, 그냥 상상해 보세요. 지금 머리가 치끈치끈 아픈 거예요. 정말 익숙한 상황이죠? 바로 이 평범하게 짝이 없는 경험 속에 인과관계를 푸는 첫 번째 열쇠가 숨어 있습니다. 자, 약을 먹을까 말까. 이 사소한 결정 하나가요, 사실은 두 개의 서로 다른 현실, 말하자면 평행 우주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쪽 우주에서는 약을 먹었더니 두통이 싹 사라졌어요. 근데 다른 쪽 우주에서는 약을 안 먹었더니 머리가 계속 아픈 거죠. 우리가 방금 상상해본 이 두 개의 평행우주 있죠? 그러니까 만약 이랬더라면 하는 그 결과들, 이걸 통계학에서는 좀 근사한 이름으로 불러요. 바로 잠재적 결과, 영어로는 potential outcomes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예요. 내가 다른 선택을 했을 때 펼쳐졌을 수도 있는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자, 바로 여기가 핵심입니다. 진짜 인과 효과라는 건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 두 잠재적 결과 사이의 차이, 딱 그겁니다. 약을 먹은 나의 세상과 약을 먹지 않은 나의 세상을 그냥 비교하는 거예요. 그 차이가 바로 약의 효과인 거죠. 간단하죠?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가 갑자기 어려워집니다. 우리 앞에 거대한 벽이 하나 나타나거든요. 인과관계를 측정하는 걸 거의 불가능하게 만드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당신은 약을 먹기로 했어요. 다행히 두통이 사라졌습니다. 이게 바로 당신이 실제로 경험하고 또 눈으로 확인한 유일한 현실이죠. 근데 바로 이 질문, 만약에 약을 안 먹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여기서부터 모든 게 꼬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은 그 길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쩌면 약 안 먹어도 그냥 저절로 나았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걸 우리가 영원히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마주한 거대한 벽입니다. 우리가 직접 겪은 현실은 너무나 명확한데 겪어보지 못한 저 다른 현실, 이걸 전문 용어로 반사실적 사실이라고 하거든요. 이건 영원히 그냥 물음표로만 남는 거죠. 네, 바로 이 문제. 우리가 절대로 저 반대편 현실을 엿볼 수 없다는 이 딜레마를 가리켜서 인과추론의 근본적인 문제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우리가 동시에 두 개의 우주에 존재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 명의 개인한테서 완벽한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이 문제가 현실에서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아주 고전적인 잘못된 상관관계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신발을 신고 자는 사람은 다음날 두통을 겪을 확률이 높다. 얼핏 들으면 데이터가 그렇다고? 하면서 그럴싸하게 들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신발 때문에 머리가 아픈 걸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사실 진짜 범인은 따로 있었어요. 바로 전날 밤의 과음입니다. 술을 많이 마시면 피곤해서 신발도 못 벗고 잠들게 되고요. 동시에 숙취 때문에 머리도 아프죠. 그러니까 신발하고 두통은 직접적인 관계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과음이라는 공통의 원인을 공유하고 있을 뿐입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신발 신고 자는 그룹이랑 신발 벗고 자는 그룹은요, 애초에 비교하면 안 되는 집단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한쪽 그룹에 술 마신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이 근본적인 차이가 있으니까요. 이건 공정한 비교가 아니죠. 자, 그럼 이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드디어 이 이야기의 주인공, 아주 우아한 해결책이 등장할 시간입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무작위 통제 시험, 우리가 흔히 RCT라고 부르는 방법입니다. 과학자들이 인과관계를 증명할 때 쓰는 말 그대로 황금 표준 같은 거예요. 과연 이 방법은 어떻게 아까 말한 그 교란 변수의 함정을 피해가는 걸까요?
작동 방식은요, 놀라울 만큼 간단해요. 핵심은 바로 동전 던지기입니다. 네, 그냥 동전 던지기요. 모든 걸 순전히 운에 맡겨버리는 거죠. 바로 이 무작위성. 이게 진짜 마법을 부리는 부분입니다. 동전을 던져서 누가 신발을 신고 잘지 정해버리면 과음이랑 신발 신고 자기 사이에 있던 그 연결고리가 그냥 뚝 끊어져 버려요. 이제 신발을 신고 자는 유일한 이유는 그냥 동전이 앞면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기서 아하 하는 순간이 오는 거죠. 동전을 막 던지다 보면 술을 마신 사람이든 안 마신 사람이든 양쪽 그룹에 거의 반반씩 공평하게 섞여 들어가게 돼요. 운이 모든 걸 공평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제 드디어 이 두 그룹은 완벽하게 비교 가능한 상태가 된 거예요. 이게 바로 무작위화의 진짜 힘입니다. 술을 마셨는지처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교란 변수뿐만 아니고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아예 존재조차 모르는 그런 미지의 변수들까지도 양쪽에 공평하게 쫙 뿌려주는 거예요. 모든 방해꾼들을 다 없애버리고 우리가 진짜 알고 싶었던 그 순수한 인과 효과만 딱 남겨주는 거죠. 이건 뭐 거의 마법에 가깝다고 할 수 있죠. 자, 오늘 우리는 상관관계랑 인과관계를 구분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생각의 도구를 하나 얻었습니다. 이제 이걸 여러분의 세상에 한번 적용해 보세요. 어쩌면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원인과 결과라고 믿어왔던 것들 뒤에 사실은 보이지 않는 과음 같은 교란 변수가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 삶의 어떤 부분에서 우리는 이런 단순한 상관관계에 속고 있을까요? 한 번쯤 진지하게 의심해 볼 만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